트로트 가수로 엄청난 끼와 넘치는 무대 매너로 사랑을 받는 김수찬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내고 이제야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 김수찬이 감당하기에는 큰 아픔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한 여성 사연자가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 여자는 나는 현직 가수의 친모입니다 라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는 그 가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겪은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혼한 지 14년 된 전남편, 즉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폭력적이었으며 그녀는 새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전남편의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들이 조금씩 가수로서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뻐했지만 전남편은 그 꿈마저도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TV에 나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전남편은 다시 찾아와 자신이 아들의 매니저를 자처했는데요. 또한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에게 치료 대신 무대에 서게 했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김수찬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자 아버지는 방송 관계자들에게 아들이 페류나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수근과 서장훈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참지 못했죠. 방송이 나간 뒤 팬들은 궁금증과 걱정으로 들끓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수가 누구일까? 그리고 그 다음날 김수찬은 공식 홈페이지에 긴 글을 올리며 그 여성 사연자의 아들이 자신임을 고백했죠. 그는 흑수저 출신이고 어머니는 한석봉의 어머니와 비견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김수찬은 미혼모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나 반지하 단칸방에서 성장했고 가수로서도 8년 동안 무명의 시기를 보냈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그에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못했는데요. 어리지만 현명했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무적의 방패 덕분이었습니다. 김수찬은 1994년 서울에서 일남이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 김수찬의 어머니는 불과 20살이었고 기댈고 덮는 혼자였죠. 산부인과에 갈 돈이 없었던 그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 찾은 곳은 조산소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4.2kg의 우량아인 데다가 머리가 커서 지독한 산고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고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유언까지 남기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목숨을 건 출산 끝에 무사히 아들을 낳았죠. 김수찬의 어머니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마법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어렵게 김수찬을 기르면서도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으로 들이쳐서 함께 물을 퍼내야 했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김수찬에게 누가 더 많이 푸나 내게 하자라고 말해서 게임으로 만들었죠. 어머니는 항상 우리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야. 엄마와 네가 물을 퍼내는 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때론 울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김수찬을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수찬의 집에 놀러와 넌 왜 동굴 속에서 살아? 라고 놀려도 시원해서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죠. 김수찬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특히 남진의 노래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가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어 2010년 인천 청소년가요제에 출전합니다. 김수찬은 평소 좋아하던 남진의 나야 나를 불러 대상을 수상하고 내친 김에 그해 8월 전국 노래자랑에도 도전하는데요. 큰 무대를 앞두니 긴장이 되고 떨렸지만 어머니가 또 힘을 줬습니다. 수찬아, 어차피 네가 최우수상이야. 주최 측의 농간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네가 상 받고 앵콜곡 부른다는 마음으로 노래해.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정말 앵콜을 부르는 마음으로 나야 나를 불렀고 믿음이 현실이 됐죠. 정말로 최우수상을 탄 것인데 심지어 남진의 딸이 전국 노래자랑 영상을 본 덕분에 남진과 인연이 닿았고 데뷔하기도 전부터 남진 무대의 객원 가수로 뛰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 외길을 걷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JTBC 히든싱어 남진편에 출연해 1등을 차지하며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등 리틀 남진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김수찬은 2012년 5월 1집 오디션으로 데뷔했고 이후 간다 간다 딱 보면 알아요, 대구 아가씨, 평행선 사랑의 해결사 등의 곡으로 활동했는데 정통 트로트보다는 세미 트로트를 주로 불렀죠. 어린 나이답지 않은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와 퍼포먼스로 볼거리 많은 무대를 선보였지만 딱히 히트곡을 내지 못했고 무명 가수로 8년을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많이 하다 보니 여름이면 땀이 주룩주룩 쏟아졌고 대기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죠. 차가 없어서 하루 종일 노래한 뒤 무거운 짐을 들고 열차에 몸을 실었고 휴대폰 요금을 낼 돈조차 없어 행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도 아예 스케줄이 없어 쉬는 날도 많았는데 일이 없어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도 할 법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죠. 도리어 편하게 즐겨라. 지금 쉬어야지. 나중에는 길을 못 다닐 정도로 넌 유명해질 거다. 그때는 놀고 싶어도 못 논다고 말했는데요. 김수찬은 어머니가 우리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다며 가난했던 상황도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하셨다. 덕분에 자존감이 높았다고 회상했죠. 김수찬은 지금은 20살 미혼모의 몸으로 자신을 길렀던 어머니를 큰 누나라고 부른다고 밝히며 어머니가 나를 키울 만큼 키웠으니 이제는 엄마를 은퇴한다고 누나라고 부르라더라고 말했다며 웃었는데요. 단순히 믿는 것을 떠나 잘 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말은 힘이 됐고 덕분에 김수찬은 가난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도 두렵지 않았죠. 무명의 힘듦도 모두가 거쳐가는 단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현실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라는 깨달음으로 고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긍정에 집중하니 세상이 달리 보였고 힘든 경험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수찬은 한 걸음씩 내디디며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배출한 또 한 명의 스타로 김수찬을 꼽을 수 있는데 준결승에서 탈락했지만 결승 진출자들 못지않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탁월한 쇼맨십,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가장 유력한 결승 후보 중 하나였지만 최강자였던 이명웅에게 먼저 도전장을 던졌다가 굴욕적인 빵점 탈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미스터트롯에 도전하는 데는 망설임도 있었는데 현역으로 활동한 지 8년이나 된 기성 가수인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고 나쁜 결과로 팬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같은 기성 가수였던 송가인이 미스트롯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것을 보고 다양한 무대를 경험해온 그도 색다른 도전에 욕심이 났고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수찬이 단순히 리틀 남진이 아니라 더 많은 노래와 다양한 스타일의 무대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수찬은 초심으로 경연에 임하고자 트로트 인생을 열어주었던 남진의 나야나로 첫 무대에 나섰고 특유의 현란한 발재간과 제스처, 능숙한 호응 유도로 오라트를 받으며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는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를 부르며 인형처럼 꾸민 댄서들과 함께 인형술사가 된 것 같은 화려한 공연을 펼쳤는데 퍼포먼스가 너무 과해서 노래를 해친다는 혹평도 받았지만 남진 노래 외에도 잘 부른다는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싸이의 나팔바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주현미의 첫정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한껏 펼쳤는데 특히 첫정에서는 현란한 꺾기 실력으로 가창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장미에서 붉은 스카프를 꺼내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뜻밖의 선택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1라운드 6위로 합격 순위에 있던 상황에서 1위를 독주 중이었던 최강자 이명웅을 대결 상대로 지목하는 모험을 벌인 것인데요. 준결승 2라운드는 1대1 한 곡 대결로 두 명이 한 곡을 함께 불러 무대를 꾸미며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는데 김수찬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의 목표가 우승이 아닌 멋진 무대를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전순위 1위였던 이명웅이야말로 함께 최고의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 한 해를 불렀고 김수찬은 결국 10대 0으로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며 탈락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하는데요. 롤모델인 남진을 비롯해 주현미, 서른도 등 레전드들 앞에서 가장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이죠. 김수찬은 영웅이 형도 저도 현역이니까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마음보다는 마스터분들, 레전드분들, 시청자분들께 프로다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영웅이 형을 상대로 택해 울면서 후회 한 해를 불렀을 거예요. 실제로 남진 선생님이 수찬이가 정통 트로트도 되는구나 하시며 칭찬을 하셨어요라며 쿨한 상남자로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김수찬은 비록 중간에 탈락했지만 그의 도전 정신과 발전 가능성은 팬들을 매료시켰고 그 덕분인지 가요 무대부터 해서 예능 프로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승 진출자들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트로트 가수라서 정통 가요만 잘 부르면 된다는 편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번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유머 감각과 토크 순발력까지 필요하다면 뭐든 잘하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어요라며 그런 포부처럼 김수찬은 다양한 도전에 나섰죠. 김수찬의 어머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어릴 때부터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해 위자료 없이 애들 셋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이혼했고 친권 양육권이 다 저한테 있었다며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TV에 나오자 그걸 보고 전 남편이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며 찾아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큰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들을 맡겠다더라. 그는 제가 소속사 사장님께 몸을 팔아서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 결국 그 소속사와의 계약을 막고 이후 자신이 대표라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행사하러 다녔으며 아들 이름으로 대출도 왕창 받았다고 털어놨는데요. 계속된 아버지의 거짓된 행동에 어머니까지 나서자 김수찬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김수찬은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사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결심과 동시에 무거운 슬픔이 묻어 있었죠. 부친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막아야 하기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결심은 그의 아픈 과거와는 별개로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김수찬이 꽃길만 걷길 바라며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나 김수찬이 마음 고생하거나 피해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